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네요. 교재는 이게 개념 원리에서 나온 교재고요. 고등 수학 입문이라는 교재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이제 수포자로 시작한, 오케이? 수포자로 시작한 어떤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중학교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교재고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 교재를.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쉽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처음에는 많이 쉽고 그다음에 점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몰랐던 개념들 하나씩 자연스럽게 익혀가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그러니까 수학이 이제 고등 수학이 이제 어떤 식으로 중학교 때 수학이 어떤 식으로 개념이 잡혀왔어야 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자의 사용이다.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를 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숫자보다는 문자가 더 많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문자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 문자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다음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부터 차근차근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숫자에다가 곱하기 문자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했을 때 7 곱하기 2입니다. 이렇게 하면 14입니다. 이런 거 쓰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런 것처럼 2 곱하기 a 이런 걸 하고 싶어. 이제 문자가 사용된 거야. 오케이? 이렇게 쓰고 싶은데 매번 이렇게 쓰자니 어때요? 조금 귀찮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쓰기로 한 거야? 그냥 2a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알아서 2 곱하기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처음에 이 문자 들어가기 어색한 사람은 없죠? 오케이? 지금 되게 쉬운 거 하고 있어. 놀면서 하면 됩니다, 오늘은. 오케이? 그 다음에 A. 다시 2 나누기 A 이런 걸 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2 곱하기 A분의 1이랑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나눈다는 거는 역수의 곱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A분의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수 곱하기 문자에서는 수를 문자 앞에 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a 곱하기 7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뭐 a7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런 거는 7a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 아니라. 오케이? 이런 거부터. 그 다음에 문자는 보통 알파벳 순서로 쓰고요.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적용꼴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2 곱하기 7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다시 x 곱하기 z 이런 걸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일단은 이 숫자를 먼저 쓰기로 했으니까 얘는 14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써준다고 해서 사실 순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여기서는 그냥 x가 하나, 두 개, 세 개 있어요. x가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y 하나, z 하나, y 하나, 이것도 이제 1이라고 써줘도 되는데 1은 보통 생략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z 하나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좋습니다. 다음 1 곱하기 문자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는 1을 생략해서 씁니다. 이것도 다시 xyz에다 곱하기 1을 했을 땐 그냥 1xyz가 아니라 그냥 xyz로 표현하면 되고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1 곱하기 x 곱하기 a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마이너스 ax입니다.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 다음에 문자, 괄호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씁니다. 요거는 숫자나 문자나 상관없이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a를 하고 싶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얘는 5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그냥 2 더하기 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지. 지금은 표현 방법, 수학에서 수학식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수 곱하기 수에서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두 수 사이에 점을 찍어서 나타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 곱하기 7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얘를 2 곱하기 7로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지? 그냥 2 곱하기 7 순수하게 2 곱하기 7로 나타내. 그럼 곱하기 요 기호도 귀찮았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요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다시 나누기는 뭐 역수의 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수학에서는 수학만의 그런 언어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 규칙들이 있어. 그 규칙대로만 따라가면서 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학을 할 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규칙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계산을 하고 뭐 시도해보고 뭐 해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대화가 돼야 되잖아, 그지? 수학도 대화입니다. 문제 표현을 보고 어떤 뜻을 이해해서 내가 그걸 식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표현 소중하게 생각해서 다 익혀놔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너무 쉬운 얘기라서 사실 나도 좀 민망합니다. 오케이? 이런 거 가르치는 게 민망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수포자를 위한 강의야. 오케이? 수학 공부를 중학교 때 안 했다. 이런 친구들 다시 한번 들어서 하나씩 정리하는 강의인데 아마도 아무리 안 했어도 1학년 때 요거는 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도 우리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잡아갈 겁니다. 알겠죠? 중1 거예요. 중1 거부터 차근차근 잡아갈 겁니다. 금방 끝나요. 중1, 중2, 중3 거까지 해서 쭉 한번 돌릴 겁니다. 되게 금방 끝나요. 자, 볼게요. 뭐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얘는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민우야. 글씨가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아서? 이 앞으로 앉을까? 아이고. 그럼 그동안 우리 태원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마이너스 2xy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요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 x제곱 y세제곱.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어렵네. 요거는 우리 지금 좀 어려워요. 어떻게 될까? 민우가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b분의 오케이, A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얘는 요 마이너스는 사실 요 앞에 붙어도 되고 여기 붙어도 되고 여기 세 개 다 붙어도 되는 거야. 그죠? 다시 마이너스 b분의 지금 a 더하기 5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요 마이너스의 위치가 마이너스 이렇게 달려가지고 b분의 a 더하기 5 이렇게 써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b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5 이렇게 써줘도 괜찮습니다. 이거 세 개 다 같은 겁니다. 좋아요. 다음, 어이구 이거 지금 이건 어떻게? 민우가 한번 해보자. 나누기가 두 개나 있어. 일단 봐봐. 첫 번째 규칙.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규칙을 잠깐 다시 한번 떠올려봐. 나누기는 뭘로 바꾼다? 곱하기에 역수. 그러니까 역수의 곱하기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이 지금 나누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뭘로 바꿔주면 편할까? 나누기는 곱하기의 역수. 그러니까 a분의 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7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얘는 7a분의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할 얘기가 있어 사실. 자 봐봐. 6 나누기 7 다시 a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얘는 a분의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또 거기다 나누기 뭐 한 거야? 7 이렇게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7분의 a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번분수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 분수에 분수가 있는 거 번분수라고 해. 왜 번이 붙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 번분수식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 번분수식 이런 거 발견했을 때 있잖아. 이런 거 발견했을 때는 보통 어떤 이렇게 쌍을 좀 이뤘으면 좋겠어.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요걸 계산한 결과는 뭐가 되냐면 요거 두 개 곱한 bc분의 요거 두 개 곱한 AD가 됩니다. 이런 거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쌍을. 이렇게 하니까 얘는 7A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얘는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있잖아. 잘 봐봐.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6 나누기 A 나누기 7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근데 여기서 나는 이 나누기를 먼저 하고 싶었나 봐. 오케이? 이 나누기를 먼저 하고 싶었나 봐. 그럼 6 나누기 해가지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7분의 뭐가 되니? A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요게 되면 돼. 요게 되면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얘는 7분의 A분의 6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얘는 7분의 a분의 1분의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분의 이렇게 a분의 이렇게 곱하면 4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랑 결과가 다르죠. 왜 달라졌을까? 어? 계산을 다르게 했어? 계산을 지금 그래도 맞게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이렇게 나누기 똑같은 이런 기호가 있을 때잖아. 같은 기호가 있을 때는 무조건 앞에 거 먼저 하는 겁니다. 앞에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걸 하는 거야. 지금은 이 뒤에 걸 먼저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과가 어때요?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곱하기나 더하기는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곱하기나 더하기는 상관이 없는데 나누기나 빼기 같은 경우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빼기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잘 봐봐. 3 빼기 2 빼기 5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걸 먼저 계산을 하면 이거 1이 되고 1 빼기 5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3 빼기 2 빼기 5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얘가 괜히 먼저 계산하고 싶었나 봐. 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3 빼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했더니 뭐가 됐어? 6이 됐어. 그지?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빼기나 나누기 같은 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앞에서부터 하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교환법칙이 뭐니? 교환법칙. 일단은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온 얘기야? 연산에서 나온 얘기야. 연산이라는 게 뭘까요? 연산. 우리가 말하는 연산은 지금 쉽게 말하면 사칙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개 규칙을 가진 연산. 그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연산들이 있거든. 그지? 근데 그 연산들, 우리가 지금 배운 사칙 연산은 전부 다 이항 연산이라고 다시 이항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항 연산. 이항 연산이라는 게 뭐냐면 항이 두 개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달려 있고 거기에 더하기, 거기에 빼기, 거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달려 있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항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두 개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하기를 할 때도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하고 빼기를 할 때도 3 빼기 5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곱하기를 할 때도 7 곱하기 a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누기를 할 때도 5 나누기 b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 사칙 연산 여기 있는 이 연산 가운데 얘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양옆에는 항상 어떤 수나 문자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의 자리가 바뀔 수 있는, 바뀌어도 똑같은 거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는 똑같잖아. 그지? 3 더하기 5랑 5 더하기 3은 똑같죠. 그럼 여기는 얘는 어때? 여기는 얘도 지금 뭐야? a 곱하기 7이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지? 이런 거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 이런 걸 가지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부르는 거야.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 그런데 여기는 얘네들은 어때요? 얘는 5 빼기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같지 않죠. 맞아요? b 나누기 5를 했어요. 당연히 같지 않을 겁니다. 그지?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더하기랑 곱하기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산에서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합 법칙. 이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는 연산을 두 번 해요. 똑같은 연산을 두 번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같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연산을 두 번 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앞에 거를 먼저 연산하고 뒤에 거를 계산한 결과랑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를 계산한 그 결과랑 차이가 없을 때 이럴 때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자,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있었어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5가 됩니다. 요거랑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1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계산했을 때 결과는 10이었어. 2 더하기 3 더하기 5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걸 먼저 계산하면 8입니다. 8에다가 2를 더하면 또 10이 되죠. 얘는 뒤에 걸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거 더하기를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앞뒤에 순서에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는 걸 결합법칙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얘 이렇게. 얘는 지금 곱하기랑 뭐는 더하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랑 더하기는 여기서 교환 법칙도 마찬가지. 더하기랑 곱하기만 가능한 거야. 빼기랑 나누기는 안 돼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 두 개는 가능해요. 이거는 다 똑같은 계산 결과가 벌어지거든. 근데 좀 전에 말했지만 빼기 B, 빼기 C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먼저 계산한 결과랑 얘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다르죠. 결합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야. 됐습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도 이렇게 다시 뭐야 이게? 요렇게 돼 있는 거라 다릅니다. A 나누기 B 나누기 C 이렇게 된 거는 달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럼 봐봐. 여기서 4번에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얘는 만약에 얘를 먼저 해주게 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쳐놓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쟤를 뒤에 걸 먼저 계산해 달라는 이야기구나. 얘를 하나로 봐달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5번으로 가자. 자, 5번에서 4층 연산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 알죠, 얘들아? 자, 봐봐. 곱하기랑 나누기는 1순위입니다. 1순위. 항상.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더하기나 빼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 먼저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지? 이거는 수학자들이 그렇게 약속을 지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계산해. 여기서 봐봐. 여기서 지금 보면 나누기니까 일단 마이너스 4분의 x 이렇게 돼 있잖아. 그다음 더하기 1에다가 나누기 y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내가 요걸 해야 되겠지. 지금 나누기 했고 나누기 먼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x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더하기가 먼저 있으니까 얘를 먼저 할래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나누기 y니까 거기에 분모에 이렇게 깔려버린다고. 오케이? 이렇게 깔려버리면 얘랑 결과가 달라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순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칙 연산 중에서도 곱하기나 나누기 동일 순서를 가져요. 오케이? 그거 먼저 계산해주고 그것도 앞에서도 차근차근 해주고 더하기나 빼기로 마무리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순서를 지켜주지 않고 싶을 때는 이렇게 괄호를 쳐버리면 항상 걔를 먼저 계산해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괄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들 막 문제 풀다 보면 괄호 같은 거 막 혼자 스스로 막 생략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계산이 꼬여집니다. 그러지? 이렇게 괄호 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니까 정확하게 그냥 잡고 가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6번 봅시다. 자, 6번은 우리 태원이가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될까 이거? 좋아요. 0.1a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는 얘를 10분의 1로 바라본 거야. 그죠? 10분의 1로 바라봐서 10분의 a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오케이? 뭐 똑같아요, 두 개는. 그다음에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지금 처음에는 선생님이 조금 높아시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들아, 모든 연산이 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연산이 다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랑 뭐만? 그렇지, 더하기랑 곱하기만. 사칙 연산 중에서는 더하기랑 곱하기만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죠?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 쪽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다음 문자를 사용한 식을 나타내요. 식으로 나타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볼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A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B입니다. 이렇게 된 두 자리 자연수를 내가 A랑 B를 이용해 써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라고 쓰면 될까, 민우야? 10의 자리 숫자는 A래요. 1의 자리 숫자는 B랍니다. 이런 수를 내가 문자로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주면 될까요? 그냥 A, B, 그냥 A, B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무슨 뜻이니? A 곱하기 B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쓰는 건 안 돼. 그럼 태원이가 한번 해보자. 그렇지. 10A 다시 10A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왜냐면 봐봐 34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 없으니까 곱하기 기호가 되는 게 아니라 저건 34는 숫자잖아요, 그지? 여기는 얘는 쉽게 말하면 30 더하기 4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3이란 숫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습니다. 그럼 민우가 한번 해볼게요. 민우가 다시 573 이런 숫자가 있었어. 그럼 얘 이런 꼴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5 곱하기 100 더하기 7 곱하기 10 더하기 3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네 자루의 x1인 연필 한 자루의 가격. 이제 우리는 생활 수학입니다. 생활 수학. 그죠? 네 자루의 x1인 한 자루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오, 우리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자신 있게 말하면 됩니다. 뭐라고? x 나누기 4. x 나누기 4 맞아요. 근데 이게 4분의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한 자루, 그러니까 네 자루의 x1이었으니까 한 자루엔 4분의 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다음. 자, 수학 점수가 x점이고요. 영어 점수는 y점일 때 두 개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평균 어떻게 구했더라, 민우야? 두 개를 더하죠? 걔를 뭘로 나눠요? 2로 나눠요. 그럼 수학 점수가 70점, 영어 점수가 80점, 국어 점수가 90점 이렇게 있었어요. 이 세 개짜리, 이 세 개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나누기. 그렇지. 나누기 3 해줘야지. 개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제 평균 계산할 줄 알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태어나 너무 쉽니? 자, 다음 볼게요. 이제 좀 어려운 거 나왔다. 우리 이 속도랑 거리, 시간 이거 좀 어려워. 그죠? 여기서 개념 좀 잡고 가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할 때 이제 그 속도라고 하는 건 정의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속도가 뭐니, 얘들아? 속도의 정의가 뭐야? 얼마나 빠르냐 이거는 그냥 정의가 아니야. 그렇죠? 정의는 뭐야? 속도라는 거 정의가 뭘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평균 속도의 개념인데 평균 속도.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걸린 시간 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건 좀 너무 거창하고 사실은. 이건 좀 너무 거창하고 좀 쉽게 말하면은 그냥 속도나 속력이나 이런 거 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뭐가 됩니다? 거리가 됩니다. 이게 너희들한테 좀 보편적인 이야기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리를 요 시간 동안 갔어요. 요 거리를 요 시간 동안 갔어요. 100m가 있는데 10초 걸렸어요. 그럼 10분의 100 이게 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요거 있지, 요거. 요 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한 식인데 여기는 이 식을 항상 있잖아. 항상 문제에서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오케이? 여기는 요건 항상 기억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럼 여기서 봐봐. 다시 속도를 그냥 이렇게 쓸까? 속도를 V라고 보통 많이 해요. V. 벨로시티? 맞나? 네, 영어는 못해요. 그 다음에 시간, 타임. 오케이? 그 다음에 보통 거리라고 하는 거를 S라고 많이 하거든. S.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식에서 파생되는 게 S는 뭐가 되겠어? VT가 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T는 뭐가 될까요? 속도분의 거리가 됩니다. 요거까지. 요거 세 개 3종 세트로, 요렇게 3종 세트로 요걸 정확하게 기억해 줘야 되는데, 이거 세 개를 다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오케이? 그 중에서 하나만. 나는 이 정의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케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요게 넘어가면 이 식이죠. 그죠? 그 넘어간 거에서 다시 여기는 얘가 넘어가면
얘가 분모로 넘어가면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요식 하나를 가지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속시 막 이런 것들 하잖아. 그지? 됐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일단 10km를 시속 예로 달렸을 때 걸린 시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봐봐. V는 뭐라고요? T분의 S라고. 근데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한? 시간이 궁금하지. 시간이 궁금하니까 얘는 이쪽으로 올려줘야 되지. 얘들아, 이걸 이쪽으로 올려주는 과정은 사실 양변에 똑같이 뭘 하는 거니? T를 곱하는 거지. 그지? 양변에 T를 곱하는 거야. 여기다 T를 곱하고 여기다 T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TV는 뭐가 돼? 약분 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여전히 T가 궁금한 거니까 이번엔 V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싶어. 이 과정은 사실 뭘 하는 거야? V로 나눠주는 거지, 양변. 얘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T는 뭐가 됩니다? V분의 S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요거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봐봐. V가 뭐예요? X입니다. 그지? 그래서 얘는 X분의 거리가 뭐예요? 10km입니다. 10. 이렇게. X분의 10이 답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거기 밑에 확인 문제는 농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 농도. 지금 너희가 요거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여기서 요거 세 개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해. 농도는 선생님이 다시 해주긴 할 건데 요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가봅시다. 자, 보자. 일단은 어때요? 1번 문제는 A1짜리 지우개 4개를 샀대. 그런데 5,000원을 냈대. 그런데 거스름돈이 궁금하대. 그죠? 나는 5,000원짜리를 냈어요. 5,000원짜리를 냈는데 그러면 내가 산 돈, 내가 실제로 구매한 돈은 얼마겠어? 그 지우개 값은 얼마겠어? A1짜리를 몇 개 샀어요? 4개 샀습니다. 맞아요? 5,000원에서 얘를 빼주면 거스름돈이겠죠. 이해됩니다? 이게 1번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입니다. 사다리꼴은 요렇게 생긴 요런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길이가 현재 x고요. 여기 있는 요 길이가 현재 y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높이가 z입니다. 요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 넓이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래서 공식으로 외우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식으로 외우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면서 갔으면 좋겠어. 이 사다리꼴 똑같은 모양을 있잖아. 똑같은 모양을 여기다 한 번 더 붙여놓는 거야. 요렇게 다시 요렇게 쭉 색깔을 쭉 칠할게. 그 다음에 뭐 이거 어떻게 되겠니? 그럼 요렇게 되겠니? 요렇게 여기다 하나 더 겹쳐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되겠어? y가 되겠죠.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되겠니? x가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는 요 각도랑 여기는 요 각도가 똑같을 테니까, 그지? 평행한 상태고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요 각도랑 여기는 요 각도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여기는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사각형이 돼버리는 거야? 평행사변형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넓이, 이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y에다가 뭘 해주는 거야? 곱하기 z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됐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억지로 내가 2배로 늘려가지고 2개짜리 넓이를 구했으니까, 그지? 다시 반으로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반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뭐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 윗변과 아랫변에 이걸 뭐라 그러니? 평균. 다시 윗변과 아랫변의 평균 곱하기 높이를 하면 걔가 사다리꼴의 넓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이제 오늘 대망의 농도 얘기. 자, 농도 이야기. 농도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그죠? 엄청 중요해요. 자, 농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가봅시다. 농도라는 건 정의가 뭘까, 얘들아? 농도는 정의가 뭘까? 과학에서 할 얘기지만, 그죠? 얘는 봐봐, 소금물의 농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일단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지.
또 뭐가 필요해? 소금이 필요하지. 그러면 물에다가 소금을 담가 넣을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소금물이지. 맞아? 그럼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농도는 어떻게 써? 진해지겠지. 높아지겠지. 더 짜질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전체 양 중에서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를 우리는 농도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도라고 하는 거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여기까지가 농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다 농도에다 뭘 달아줄 거야? 퍼센트라는 기호를 달아줄 거야. 이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뭘 줄여 쓴 거냐면 얘는 그냥 100분의 1을 줄여 쓴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농도, 여기다 퍼센트를 달아주면서 여기도 퍼센트를 달아주는데 걔는 퍼센트 대신에 여기는 100을 이렇게 달아줘. 오케이?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지 여기는 얘가 몇 퍼센트 이렇게 써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만큼이 지금 이만큼이 정확하게 농도에 대한 식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농도 퍼센트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소금물의 양이라고 하는 여기는 요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그리고 물 플러스 뭐가 되겠어? 소금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물 플러스 소금분의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간단하게. 물이 100g이 있어. 100g이 이렇게 있어. 물이 150g이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소금이 예를 들어서 50g이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요거 두 개 섞어서 만들어진 소금물의 농도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소금물은 200g. 거기서 소금은 50g.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100 약분해서 없어지고 요거 약분하니까 뭐가 됩니다? 25가 됩니다. 얘는 25%가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을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소금의 양이 궁금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식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을 거고 그 소금의 양 이걸 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되게 쉬워요. 똑같아. 잘 봐봐. 소금의 양. 여기는 이 100을 양변에 나눠줍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100분의 농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소금의 양을 양변에 곱해줍니다. 곱하기. 소금의 양이 소금물의 양이죠. 소금물의 양. 요렇게. 요것도 하나 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금의 양을 언제든지 구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너희가 앞으로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나오는 거. 3학년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는 좀 정확하게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중학교 때도 나옵니다. 됐어? 요거 두 개는 정확하게 알고 가자. 그래서 볼게요. X%의 소금물 200g 속에서 그러니까 소금의 양 궁금해. 소금의 양이 궁금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0분의 농도야. 100분의 농도. X% 이렇게 된 거야. 그지? 소금물이 얼마나 있었어? 200g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소금의 양은 뭐가 됩니다? 2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농도는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2단원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단원이네요. 여기서는 이제 식의 값. 여러분, 식이 뭐 어떤 값을 갖나요? 이런 얘기인데. 봐봐. 일단은 용어 정리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수학자들이 다 약속을 해놓은 것들 있지. 그런 용어들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볼게요. 대입이라고 하는 건 식에 들어있는 문자를 어떤 숫자로 바꿔 놓는 것을 대입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식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의 수를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를 식의 값이라고. 예를 들어서 2a 더하기 5가 있었대요. 근데 a에다가 3을 대입한대. 대입하고 싶었나 봐. 그죠? 대입해봤더니 그러니까 2 곱하기 a 더하기 5니까 2 곱하기 3 더하기 5가 되겠죠? 여기는 얘가 6이 되면서 얘는 11이 됩니다.
이런 작업을 대입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시계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값을 구하는 방법은 뭐 주어진 시계 생략된 곱셈기호를 다시 쓴다.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돼. 분모의 분수를 대입해서 뭐 나눗셈기를 다시 씁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음수이면 괄호를 사용해 줍니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체감적으로 오케이? 체감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다 체감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봅시다. 다음 시계값을 구해주세요. 여기는 이 시계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고 A는 3이라고 했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지금 3 곱하기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3 곱하기 3이니까 얘는 9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잘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9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플러스가 되죠. 얘는 4분의 1 그냥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해서 여기는 4분의 통분까지 해주면 얘를 4분의 4분의 4를 곱해준다. 그럼 분모가 36이 되니까 36 빼기 1 해서 얘는 35가 되는군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지금 마찬가지 되게 쉬운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또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개념 자체가 되게 별거 없어 보이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과정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여태까지 고등수학, 아니 중학교 수학을 쭉 진행해 왔을 때 어딘가는 분명히 졸았어. 어딘가는 분명히 안 들었어. 어딘가는 분명히 놀았어. 이런 구멍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 구멍들을 찾아서 메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갑자기 이거 난 너무 쉬운 거야 안 해.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구멍들을 여전히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면은 실력이 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는 거라도 차근차근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볼게요. 자, 그냥 집어넣어 볼게. 그럼 3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6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다음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계산할 때 얘랑 얘랑 먼저 약분된다. 그지? 그리고 여기 2 이렇게 되겠네. 그지? 2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곱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하나 더 달려있네요. 그죠? 그냥 플러스 1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답은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편안하죠? 좋아. 확인 3번은 패스합니다. 자, 시계값 2라고 해서 이제 더 많이 복잡해진 것 같은데 그냥 똑같아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래요. 마이너스 2분의 y는 3이래요.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4라고 줬고요. xy 해주세요. xy 두 개 곱했더니 마이너스 6입니다. 이 정도 한 번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z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식 한번 정리해보자. 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0이잖아. 그지? 그럼 플러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 됐어? 여기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8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4가 되는군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 이런 게 궁금했나 봐요. 보자. 일단 B, C 요거랑 요거 곱해주세요니까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먼저 써주면 될 것 같고 다음 마이너스 자 A분의 1인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 그지? 그럼 역수 이건 역수잖아. 역수. 그죠? 뒤집어 달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다시 자 A분의 1, 이걸 지금 생각하고 싶어.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1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1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우리가 뭐라고 읽는다고 얘들아? 역수라고 읽는다고. 오케이? 역수는 뭐 해주세요? 그냥 뒤집어 주세요. 그냥 뒤집어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A분의 1이라고 하면 역수기 때문에 뒤집어 주세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달아놓자. 오케이? 그 상태에서 뒤집어 봐.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통분하면은 12분의 24가 되니까 24 빼기 1 해서 2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말 단순한 계산이니까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3단원으로 가봅시다. 됐습니다. 자, 이제 식 정리하는 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자. 일단 여기 지금 앞에 보면은 개념이 엄청 많아요. 봐봐. 엄청 많습니다. 그죠? 하나씩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단은 이제부터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다항식. 지난 시간에 우리 민우한테 선생님이 다항식을 물어봤어요. 다항식이 뭐니, 민우야? 그랬더니 민우가 뭐라 그랬지? 기억나요? 그 너무 그 뭐지? 색다른 해석이어서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여서 다 항등식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항식은 봐봐. 그냥 용어를 좀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봐봐. 우리는 지금 한국말을 쓰잖아. 그지? 한국말을 써요. 한국말의 한 70% 이상이 사실 한자어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한자만 제대로 알아도 되게 그 말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항이라고 하는 거랑 식이라고 하는 거 요거 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 전부 다. 다자는 뭘 쓰는 거야, 이거는? 많을 다자를 쓰고 있어요. 맞아요? 많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의 그 항을 의미합니다. 얘는 항. 이 항은 이건 한자를 내가 몰라요. 어쨌든 하나의 항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항이 많은 식이 다항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항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이 항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얘는 숫자 혹은 문자들이 요것들이 곱으로만 정리되어 있는 식. 오케이? 곱으로만 계산되어 있다. 뭐라고 써야 될까?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할까? 곱으로만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써요. 오케이? 항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얘를 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식을 하나의 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항들이 몇 개 있다? 많이 있다. 이게 다항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 봐봐. 자,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이런 거 아까 했었잖아. 그지? 이런 게 뭐야? 숫자와 문자들의 뭘로?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이게 하나의 항이고 하나의 항은 내가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지? 그럼 이런 항들이 뭐가 돼? 많대. 오케이? 이런 항들이 많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제곱 y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3 y 제곱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5x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가 뭐겠어? 항입니다. 이거 하나가 뭐야? 항이 되는 거야. 요거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얘가 하나의 항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항들이 다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항이 많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런 식을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이 많은 식, 이런 식을 다항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하나씩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봐봐. 항 2x 더하기 3은 2x와 3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2x랑 3같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각각의 항이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 하나씩 갈게요. 상수항입니다. 여기서 이런 다항식이 있었대요. 그 중에서 문자가 없는 거 있지. 문자가 없는 거. 마이너스 2는 지금 문자가 없죠. 곱해져 있지 않지.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상수항. 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항을 상수항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개수라고 하는 거는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 즉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문자를 뺀 나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합니다? 그 항의 개수라고 말합니다.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이 항에서 요 항에서 개수는 얼마일까? 민우야? 2가 되겠죠.
요 항에서 개수는 얼마가 될까? 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부호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단항식은요. 단항식이라는 거 EX나 OX처럼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져요. 단자는 짧은 단자를 쓰거든. 짧아요. 다항식 길지 않습니다. 짧은 오케이? 그래서 그냥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단항식인 거야. 오케이? 항이 하나만 있어. 단항식. 그 다음에 다항식은요. 단항식을 포함해서 단항식들과 다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자 이것처럼 세 개의 항, 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항이나 하나의 항만 이루어져 있는 건 단항식이라고 했는데 단항식도 곧 다항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 차수 이거 좀 별표. 자, 얘는 어떤 문제 곱해진 개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차수라고 부릅니다. 맞죠? 곱해진 문자의 개수입니다. 곱해진 문자의 개수. 잘 봐봐 얘들아. 이거 몇 차니? 몇 차? 3차야. 다시 정의를 잘 봐봐. 곱해진 문자의 개수. 맞아요? X, Y 세 개 있지? 3차가 돼. 이해돼요? 근데 이건 좀 애매한 게 좀 잘 봐봐. 이거 여기서 이제 뭐뭐에 대한 어떤 문자에 대한 다항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 개수도 마찬가지고 차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떤 문자에 대한 다항식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서 첫 번째 얘가 그냥 x, y 다 문자로 보겠어. x, y에 대한 다항식입니다 라고 돼 있으면 요거 3차가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얘를 x에 대한 다항식으로만 보겠다는 거는 x만 문자 취급을 하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x만 문자 취급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아유 태원이 졸려.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y에 대한 다항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y에 대한 다항식이면 몇 차가 되는 거야? 1차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개수도 마찬가지야. 잘 봐봐. 얘를 내가 x,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바라본다면 얘 개수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바라보잖아. 얘 개수는 2y가 되는 거야. 문자를 뺀 나머지라고 했잖아. x만 문자로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2y가 개수가 되는 겁니다.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겠다는 건 y만 문자로 보겠다는 뜻이고 걔는 2x제곱이 개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표현할 때는 어떤 문자에 대한 다항식인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다항식의 차수. 단항식의 차수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아요. 다항식의 차수는 잘 봐봐. 이거 몇 차니? 항들을 다 보는 거야. 항들을 3개를 다 봐요. 이거 몇 차니? x, 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본다면 이거 3차죠. 이거 2차입니다. 이거는 1차예요. 그죠? 그랬을 때 제일 큰 차수는 얘 3차죠. 그러면 이 다항식은 3차 다항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다시 봐봐. 여기는 얘를 내가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고 싶었어. 그럼 이거 몇 차예요? 2차입니다. 요거는 빵차, 상수항이 되는 거야. 요거는 1차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다항식으로 2차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요거 y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요거 1차, 2차, 빵차. 그럼 얘는 2차 다항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 8번. 1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1차 다항식을 가지고 1차식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잠깐만요. 다시 1차식이 뭐라고요, 얘들아? 차수가 1차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다시 차수가 뭐라고 했지, 얘들아? 위에 제곱된 곱해진 문자의 개수. 곱해진 문자의 개수가 차수.
됐죠? 실제 2번 보자. 자, 그래서 1차식의 수의 곱셈과 나눗셈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뭐 분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거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 얘들아. 2에다가 3 더하기 5를 하고 싶었어.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를 계산하고 싶다면 얘랑 곱해 볼까? 얘는 6이 됩니다. 그 더하기 5네요.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지. 그렇지? 여기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곱하기를 해달라는 건 뭐냐면 이거 전체에다 2배를 해달라는 소린데 각각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얘도 2배가 돼야 되고 얘도 2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는 2 곱하기 3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하는 걸 뭐 한다고 해? 분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분배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씩 한 땀 한 땀 뭐 해주세요? 분배해 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A에다가 B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AB 더하기 B, AC 이렇게 되지. AB 더하기 A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땀 이렇게 차근차근 다 분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나누기도 마찬가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나눕니다. 얘도 지금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라고 했으니까, 그지? 이렇게 분배해주면 되는데 앞 뒤로 다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됐죠? 여기까지 간단한 개념이었고요. 이제 필수예제 5번으로 가서 다음 식 간단히 해봐라 뭐 이런 얘기네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얘들아 일단은 숫자는 숫자끼리 한 번에 싹 모아서 계산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그것도 같은 종류 문자는 같은 종류 문자끼리 싹 모아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거는 5랑 마이너스 7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5 먼저 써주고 그 다음 x 이렇게 써줍니다. 이제 하다 보면 좀 이제 잘 봐봐. 자, 5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뭐 했어? 7 곱하기 x 이렇게 했어요. 그죠? 5에다가 마이너스 7 더하기 x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 잘 봐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곱하기고요. 얘는 더하기입니다. 지금 하나의 요 식에다가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돼 있고 얘가 괄호로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무슨 말이냐면 연산이 두 개가 어때요? 달라요. 그죠? 하나는 곱하기 연산이고 하나는 더하기 연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가 쳐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분배를 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럴 때 분배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거 보면은 얘는 지금 곱하기에다 곱하기잖아. 그지? 곱하기에다 곱하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분배를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케이? 얘는 결합 법칙을 쓰는 애지. 연산이 더하기 같아 할 때 곱하기 같을 때 이럴 때는 결합 법칙을 쓰는 거지 분배 법칙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시. 자,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 쓴다고? 결합 법칙 쓴다. 그런데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돼 있어. 이럴 때는 분배 법칙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괄호가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뭐 상관없어. 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건 분배하면 안 돼요. 알았죠? 분배하면 큰일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되고요. 두 번째,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숫자 먼저 계산합니다.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4죠, 4. A 하나 남았네. A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죠? 다음, 얘는 마이너스 18x 나누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약분 3x 이렇게 됩니다. 됐죠? 다음 요건 어때요? 얘도 지금 곱하기니까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먼저 바꿔주면 마이너스 7분의 8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 숫자 먼저 계산해. 얘는 마이너스 7분의 2가 될 거고요. 계산해주면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좋아요. 자, 1차식의 수의 곱셈과 나눗셈 여기 6번. 이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뭐가 되어 있어? 지금 봐봐. 여기 괄호 앞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곱하기랑 빼기라고 하는 서로 다른 연산을 하고 있어. 이럴 땐 뭐 한다? 분배한다. 알았죠? 분배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분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니까
요거랑 요거랑 곱해주세요. 그럼 여기 2랑 2랑 약분돼서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런데 없어질 때도 이거 식을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지. 사실은 얘들아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12a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14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지? 근데 계산하다가 잘 봐봐. 요런 실수도 많이 하더라고. 여기서 이거 이렇게 연산해야 되는 약분돼서 없어지네. 이거 6이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건 잘 써요. 마이너스 42a입니다. 이거 잘 써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이제 여기는 얘랑 곱해야 되는데 이거 약분된 상태로 그냥 곱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는 친구도 가끔 있어요. 약분은 얘랑만 됐잖아. 그지? 그럼 여기 2는 지금 살아있다고. 지금 얘랑만 약분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약분 얘랑 됐지만 여기서 6이 됐지만 여기는 2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얘랑 곱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한 계산 실수지만 이런 계산 실수하는 친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꼭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여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1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얘는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지. 마이너스 21x 더하기 9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죠.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도 똑같아. 이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봐봐. 여기는 얘를 계산할 때는 얘들아 얘를 계산할 때는 요렇게 한번 요렇게 계산을 하고 요렇게 한번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지? 그래서 요렇게 하트 뿅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계산할 때는 하트 뿅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한번 하면 얘는 이렇게 아프니까 7x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저것도 분배 법칙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넘어가서 이것도 보자. 자, 이것도 지금 4x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는데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분배하면 되겠구나. 그죠? 얘랑 곱했더니 마이너스 6x가 되고 얘랑 곱했더니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쉬운 거라서 여기까지 계산하고요. 다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잠깐만 어디까지냐? 좋아요. 자, 이제 그 4단원 1차식 계산 두 번째로 가볼게요. 쭉쭉 넘어갈 겁니다. 보자. 동류항이라는 말이 동류항이라는 말이 나왔어. 일단 다항식에서는 얘들아, 다항식에서는 항이 많은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태연이 졸려 죽어. 좀만 참아요, 알았죠? 다시 항이 많은 식을 가지고 다항식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이 중에는 여기는 얘네들 중에는 그러니까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같은 애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2x가 있었어, 3y가 있었어. 그다음에 2x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5x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4y가 하나 더 있었고, 2가 있었고, 7이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다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x가 하나만 곱해져 있는 거, 얘는 y가 하나만 곱해져 있고, 얘는 x가 하나만 곱해져 있고, y가 하나만 곱해져 있고, 얘는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어, 그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불러? 동류항 이렇게 불러요. 차수랑 곱해진 문자의 종류가 같을 때, 다시 뭐라고? 차수와 곱해진 문자의 종류가 같을 때, 걔를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1차 다 차수가 같긴 하잖아, 그지? 근데 얘는 x, y, y니까 종류까지 같아야 동류항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종류가 같은 것들은 빠르게 묶어주세요. 여기는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x가 될 겁니다.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7y가 될 겁니다. 상수항도 각각 동류항이죠. 그러다 얘는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동류항, 이렇게 동류항, 이렇게 동류항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동류항끼리 계산할 때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건 x로 다시 묶어내는 거지. x 다시 묶으면 a 더하기 b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런 계산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뭐 1차식의 덧셈 뺄셈에서 괄호가 있을 때 먼저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좋아요. 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필수에 7번, 8번 요렇게 하면 끝이다. 그지? 자, 7번 먼저 볼게요. 7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봐봐. 일단 이걸 계산하고 싶어. 간단히 한다는 건 정리한다는 뜻이고 정리하는 건 동류항끼리 싹 다 묶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정리는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 있는데 그건 잠깐 생략하고 요것만 먼저 해볼게. 보자. 일단 요거 다 정리하려면 다 다시 전개를 해야 돼. 오케이? 전개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6a에다가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뭐가 돼요? 4a에다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래서 요거랑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10a 이렇게 되는 거고 얘랑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하면 정리 끝입니다. 이런 짓들을 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봅시다. 자, 얘는 자 일단은 괄호 순서를 잘 봐야 된다. 봐봐. 괄호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게 안쪽에 또 뭔가 있고 막 이래. 그러면 뭐부터 하는 거야? 제일 안쪽 거부터 차근차근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걸 먼저 요거 얘를 먼저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2x-x-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 정리했더니 x-1이 됐지. 됐나요? 요거를 계산한 결과가 얘가 됐잖아. 그지? 그럼 얘에다 지금 다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니까 또 전개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야. 앞에는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요것도 정리해봤더니 이거 얘랑 사라지네. 이건 뭐가 됐어? 2가 됐어. 그죠? 그럼 여기까지 계산해봤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됐대? 2가 됐대. 그럼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달아주고 마이너스 7, 3x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3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깔끔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안에 거부터 차근차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보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자, 분수식이 있어요. 여기 얘를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통분이라는 거 알죠? 분모 분제 똑같은 걸 곱해도 괜찮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주고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주는 거고 여기다 곱하기 4를 해주고 여기다 곱하기 4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12분의가 되는 거고 12분의가 되는 거고 3에 2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4에 3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통분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2분의 여기는 요렇게 해봤더니 얘는 6x 플러스 3이 되고요. 요렇게 해봤더니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12분의 자 여기는 얘를 봤더니 마이너스 6x가 되고 얘랑 얘를 봤더니 얘는 플러스 19가 되네요. 요렇게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요거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여기 분모가 2가 있고 3이 있잖아, 그지? 여기는 1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1이 있는 거지. 일단 6으로 통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6분의로 통분해 봅시다. 이렇게. 그럼 얘는 3 곱한 거잖아. 3 곱한 거니까 9x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얘는 2 곱한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얘는 4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됐어? 나 플러스 6 곱한 거니까 6이 x가 되겠지.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6분의 자 이것도 다 전개해서 가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거 3개 해봤더니 얼마가 되는 거야? 11x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해줬더니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그치? 여기까지가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군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원 마무리가 있고요. 오케이? 단원 마무리가 있고요. 그 뒤에 문제들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한 단계 업 쭉쭉쭉쭉 있어요. 여기까지는 숙제로 해서 개별적으로 질문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합니다.